자, 이번 시간에는 근사다항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그럼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x분의 sin 2x 그러면 이것도 2다라고 외우고 계실 텐데 이 sin 2x라고 하는 값을 x가 0의 근처에서는 그냥 2x라고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정말 확실한 건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 삼각함수의 어떤 그래프를 좀 변형해서 바젤의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사다항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보면 뭐 이런 거거든요. 나는 이 sin x라고 하는 값을 그냥 x라고 쓰겠어. 아니면 조금 더 쓴다면 여기를 뭐 6분의 1의 x 세제곱까지 써보겠어.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sin x의 형태를 다항함수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건데 sin 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하면 다항함수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함수는 직선이지만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3차 함수는 이렇게 구부러졌단 말이야. 그럼 4차 함수는 더 구부러지겠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거나. 그래서 차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이걸 계속 꼬불꼬불꼬불한 함수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무한 차수의 함수 중에서 sin x랑 똑같은 함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sin x라고 하는 함수와 동일한 함수를 fx다 라고 잡았을 때 이것을 상수항을 a0, 1차항을 a1, a2x의 제곱, a3의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개수를 찾아서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근사다항식입니다. 혹은 우리가 뭐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라고 부르는 이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x가 0의 근처로 갔을 때는 x분의 sin x의 값을 찾겠다라 그러면 이 식을 x로 나눠버리는 거니까 여기 뭔가 이제 값들이 정리가 되면 그 값을 또 직접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이 개수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이거 왜 공부합니까? 그럼 그냥 사인 상학함수의 극한을 빨리 풀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이걸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공부하나요? 물론 그 이유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고 전개해가는 과정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어떤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a1 플러스 a0라고 써볼까요? a0 플러스 x-1 곱하기 a1 그 다음에 x-1의 제곱 곱하기 a2 x-1의 세제곱 곱하기 a3 뭐 이렇게 써내려갔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이 상수항의 값은 뭐냐? 이때 a0의 값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그렇죠. 1을 대입하면 이 상수항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당연히 f1이다 라고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a1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식을 한번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fx를 한번 미분하면 이게 사라지고 이것은 1차 식이니까 a1만 남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식은 이제 x-1의 제곱인데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배 x-1 곱하기 a2 뭐 이런 형태로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한다면 이 식은 x를 한번 미분한 상태에서 요거는 이렇게 전개하면 요건 사라지고 요렇게만 남으니까 x를 한번 미분한 상태에서 fx를 한번 미분한 상태에서 거기다 1을 대입하면 요 값만 남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값은 뭐냐라고 한다면 요 값은 두 번 미분하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걸 두 번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a2가 남게 될 텐데 그때는 앞에 2가 붙으니까 이걸 2분의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쭉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에서도 금방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요 값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걸 그냥 sin x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f에다 몇을 대입하면 나올까요? 그럼 f에다 0을 x에다 0 대입하면 f0 값이 이 상수항으로 등장하겠죠. 이 x들이 다 지워질 테니까. 그러면 이 a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한다면 a1은 한 번 미분하면 이 뒤에는 다 x가 남아있고 이건 사라질 테니까 a1만 남겠죠. 그래서 이것은 f'0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a2의 값은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a2는 한번 우리 두 번 미분해 봅시다. 한 번 미분하면 요게 사라지고 a1 더하기 2배 a2x 이렇게 남을 테니까 이걸 두 번 미분하고 나면 어떻게 나오죠? 두 번 미분해서 실제로 0을 대입해 보면 여기가 2 곱하기 a2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a2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2분의
F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3라고 하는 값은 3번 미분하면 1번 미분하면 3이 내려오고 2번 미분하면 2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A3 이런 형태로 나올 테니까 3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한 다음에 이것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여기는 2 곱하기 1이니까 2팩,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팩, 그 다음은 4팩분의 4번 미분한 거, 그 다음은 5팩분의 5번 미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두 함수가 같은 fx라면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고, 코사인은 한 번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고, 그 다음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고, 그 다음 또 미분하면 다시 사인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될 테니까 이 값들을 구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인 0은 몇이죠? 그렇죠.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F'0 사인 미분하면 사인 0은 0이잖아. 그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0은 몇이죠? 그렇죠. 1이죠.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것은 미분하면 몇입니까? 0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다시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써봤더니 fx라고 하는 함수가 즉 sin x와 동일한 함수가 상수항은 없고 홀수 차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차들은 다 지워진 상태로 어떻게 쓸 수 있죠? sin x랑 똑같은 함수는 x, 이게 1이잖아. 그래서 x. 그 다음에 여기가 3팩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1의 x 세제곱.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은 5차가 남겠죠. 그럼 5차 앞은 플러스로 5팩분의 1의 x의 5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7팩분의 1의 x의 7제곱. 그 다음 플러스 9팩분의 1의 x의 9제곱. 이렇게 계속 나가는 함수가 바로 sin x와 동일한 다항함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주로 x분의 sin x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극한값을 찾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이걸 x로 샥 나눠버리면 이걸 전체를 x로 나눴을 때 여기만 1이 남고 나머지는 다 x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sin x를 바로 뭐라고 쓰겠다? 그렇죠. x라고 그냥 써서 풀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이 차수가 5차, 7차가 나온 적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3차까지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기 때문에 sin x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면 sin x는 x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6분의 1 x 세제곱, 혹시 차수가 안 맞으면 요까지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6분의 1이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3팩분의 1의 x 세제곱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좀 더 살펴보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단 말이야.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sin 2x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약에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x 자리에 2x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가 동일하게 f2x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x들도 그대로 뭘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2x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2x를 써보니까 그럼 sin 2x는 뭐가 되겠어요? 2x 그 다음 마이너스 3팩분의 1에 2x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5팩분의 1에 2x의 몇 제곱? 그럼 2x의 5제곱. 이런 형태로 나간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 차수에 맞춰서 1차면 여기까지, 3차면 여기까지, 5차면 여기까지 쓸 텐데 이 뒤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여기까지 써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근사다항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인의 근사다항식은 찾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의 근사다항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똑같이 코사인 x를 fx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 0이 1이니까 요 값이 1이 되겠죠. 그럼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요 값은 f 프라임 0이잖아. 그래서 사인에다 0 넣으니까 이 값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2팩분의 f2 프라임 0을 대입해야 될 텐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요.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0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다시 0 나오고 그 다음 다시 플러스 4팩분의 1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x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근사다항식으로 1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팩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6팩분의 1의 x의 6제곱 이런 형태로 써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로 코사인은 제가 4차까지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나와. 걱정하지 말고 이 뒤는 생략하시고요.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코사인 x를 1이다 라고 쓸 때도 있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 값이 몇이냐라고 뭐 질문한다면 당연히 1이다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0으로 갈 테니까. 그런데 보통 코사인은 다 뭘로 나눠? 2차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차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탄젠트 x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요. 탄젠트의 1차는 x고요. 탄젠트는 3차가 3분의 1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써볼 거야. 어떻게? sin x라고 하는 식은 뭐라고 쓰겠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팩분의 1의 x의 세제곱 여기까지 쓸 거고 뒤는 안 쓸 거야. 그 다음 코사인 x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쓸 거야? 그랬더니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까지 쓸 거야. 그리고 탄젠트 x는 어디까지 쓸 거냐면 탄젠트 x는 x 플러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나와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사인하고 탄젠트는 주로 요 앞에 두 개를 사용하게 되고 코사인은 여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차수가 안 맞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쓰는 일이 어쩌다 한 번씩 100문제 나오면 한두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 이제 사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2x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요 x 자리만 2x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일단 극한의 문제는 엄청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외워서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할 문제가 좀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극한 문제 등장했을 때 이걸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자, 1 코사인 x니까 1 코사인 x 자체를 2분의 1 x 제곱이라고 외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코사인 x를 1 2분의 1 x 제곱이라고 써갖고 1 2분의 1의 x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우고 나면 2분의 1 x 제곱만 남으니까 약분해서 뭐가 남는다? 아, 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서 외워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물론 분자 분모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가지고 x제곱분의 사인제곱 만들고 옆에 있는 오른쪽에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간다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귀찮다면 이걸 외워서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는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볼까요? 밑에는 1차거든요. 근데 1 코사인 x가 2분의 1 x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약분해도 여전히 x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 극한값은 0이 된다 라고 파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입했을 때 오히려 약간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싹 보자마자 이건 사인 제곱이지 라고 파악을 한다면 바로 1이 나오겠죠. x분의 사인 x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게 1이다 라고 쓸 텐데 혹시 이게 사인 제곱인 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인 제곱이 안 보이면 코사인 x 자리에다 뭐라고 쓰라고? 1 2분의 1의 x 제곱이라고 써서 이걸 다시 제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완전 제곱식이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x 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4분의 1의 x 4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1에서 이걸 다시 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빼니까 이게 지워질 거고 그럼 밑에가 x 제곱이니까 여기는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1 빼기 0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이다 라고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사인이 보이면 참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데가 이제 x제곱의 형태로 써 있는 형태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x가 x제곱인 거야. 그럼 요게 그대로 몇 차로만 바뀐다? 4차로만 바뀐다. 왜? x 자리에 x제곱을 대입한 거니까 요 x 자리에다가 x제곱만 대입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냐? 그럼 1 2분의 1 x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1에서 이걸 빼고 나면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x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 값은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밑에가 4차라고 한다면 이것은 x 4제곱분의 2분의 1 x 4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온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써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잘하겠죠. 이거 뭐 따로따로 이렇게 쓰셔도 좋은데 4x에서 2x 빼니까 그냥 위에는 2x인 거고 밑에는 x인 거니까 그냥 답은 2다 이렇게 써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나요? 당황하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 간혹 로피탈 정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거나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0분의 0꼴의 경우에 미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것은 쉽게 보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sin x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fx라고 잠깐 치환해 봅시다.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fx 빼기 sin 0은 0이니까 그냥 이걸 f0이라고 써보는 거죠. 아니면 sin 파이도 0이니까 sin 2파이가 지금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sin 2파일 테니까 여기를 그냥 파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밑에를 x-파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리미트하고 x가 어디로 간다면? 0으로 간다면 이걸 f'파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분자 분모를 미분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x-파이를 t로 치환해서 어찌고 저찌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바로 미분해서 1분의 sin 2x 미분하니까 2 코사인 2x다 라고 쓰셔가지고 코사인 2파이니까 당연히 몇이에요? 1이 되겠죠? 그래서 값은 2다 라고 이렇게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지 문제 푸는 속도를 줄여주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코사인 3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풀겠다? 여기다 뭐 빼기 1하고 다시 더하기를 해갖고 따로따로 묶어갖고 뭐 풀고 이런 거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3x라고 하는 걸 바로 어떻게 바꾸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3x를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2분의 9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1하고 1 지워지고 나면 누구 남아요? 2분의 1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8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답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그냥 sin x x라고 배웠어? 그럼 탄젠트 x도 x라고 배웠어? 뺐더니 0이야? 그러면 x제곱분의 0이니까 이거 0이야 라고 하면 답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수에 주의하십시오. 뭐라고요? 차수에 주의한다. 왜? 밑에가 3차식이니까 반드시 이때는 3차까지 여러분들이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in x라고 하는 것을 x-6분의 1 x 세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탄젠트 x를 x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준다면 요 x들을 지우고 나도 여전히 3차까지 남아있겠죠. 그래서 3차를 계산해 보니까 6분의 1 마이너스 다시 6분의 2니까 6분의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원칙은 뭐죠? 원래 원칙은 이 sin x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고 뒤에 탄젠트 x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걸 sin x로 한번 이렇게 묶어내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띄고 곱하기 한 다음에 x제곱분의 하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을 이렇게 빼보면 sin x 탄젠트 x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코사인 x분의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있고 x제곱이 있고 옆에 코사인 x분의 1이 있다 이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식변형이 귀찮은 친구들 요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요거 1 나오고 요거 1 나올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텐데 이런 방식이 이제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외워서 대입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자 보세요. 뭐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야. 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뭐라고요? 요거 2분의 1 x제곱이라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1 x제곱이니까 요 자리가 2분의 1 x제곱이 들어갔다면 여기는 그러면 2분의 1 x제곱의 다시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x 4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8분의 1의 x의 4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이걸 지우고 났더니 답은 몇이 됐다? 8분의 1이 됐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 플러스 1x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n 플러스 1x라고 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sin n-1이 있으니까 똑같이 n-1의 x라고 쓰면 되고요. 밑에는 nx가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x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x들이 1차가 다 지워지고 나면 n하고 n이 지워질 테니까 n분의 몇만 남는다? 2만 남는다. 그래서 극한값을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조금 더 해보죠. 요거 두 문제가 끝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어떻게 쓰자고요? 2분의 1에 1-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쓰고 나면 요 두 개가 지워질 거야. 그러면 분자는 x-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요. 분모는 그냥 x 플러스 뭐라고 쓰자? x라고 쓰자. 그러면 1차, 1차, 2차잖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x로 나눠버리면 얘가 2분의 1-2분의 1 x가 남고 x가 0으로 가니까 이건 사라져서 답은 2분의 1이 된다 라고 이렇게 찾는 방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가 지금 2차식인 게 보이긴 하는데 요 앞에 x가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분모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쓰시고 분자는 얘가 2x야. 그럼 사인 다시 2x니까 또 2x야. 그래서 이것은 6x제곱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약분해서 답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사인 x를 그냥 x나 x-6분의 1 x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해가 살짝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우리가 천천히 다항함수의 형태들도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이 얘기를 해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있잖아요. 이게 뭐 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게 수렴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거야 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하긴 할 텐데 그 값이 도대체 몇이냐? 이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가 이 문제를 출제했는데 90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죠. 그러다 90년 뒤에 오일러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냐 그랬더니 이것을 사인의 근사다항식, 아까 우리가 써봤던 함수 있잖아요. 그 함수를 가지고 이 값을 풀어냈어요. 이 값은 뭐죠?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땡땡땡 이걸 무한히 갔을 때 이 값이 도대체 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인의 근사다항식을 가지고 풀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푼 거지?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멈춰놓고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sin x는 주기적으로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sin x라고 하는 함수를 아까 어떻게 풀었죠? x-3팩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5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x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x축과의 교점들을 근으로 해서 근들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죠? 근은 이걸 다항함수라고 취급하면 이 다항함수의 근이 0도 나왔다, 파이도 나왔다, 2파이도 나왔다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이렇게 써보는 거야. 몇 차, 최고창합의 개수는 모르니까 k배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도 있고 x 플러스 파이도 있고 x 마이너스 2파이도 있고 x 플러스 2파이도 있고 3파이도 있고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이 함수를 내가 sin x라고 하는 함수로 놓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지금 같은 함수인데 이걸 가지고 식 변형을 해서 이걸 증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수학자들처럼 90년 동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혹시 이제 한 5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면 궁금한 채로 계속 혼자 연구를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너무 궁금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때 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식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을 만약에 이렇게 해봐. x-2하고 x-3을 갖고 있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 근을 2하고 3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근을 2하고 3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방정식을 내가 x의 제곱으로 이걸 나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거를 1 마이너스 뭐라고? 2분의 x 또 이거를 1 마이너스 3분의 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으로 바꿔버린다면 이 방정식도 근이 2하고 3이라고 동일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식을 살짝 변형하면 이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이걸 1 마이너스 파이분의 x라고 바꾸고요. 이걸 또 1 마이너스 1 플러스 파이분의 x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1 마이너스 2파이분의 x 그 다음에 여기를 1 플러스 2파이분의 x 이런 형태로 식을 바꿨어도 동일한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쓰나 어차피 이거 K'이라고 바꿨으면 동일한 방정식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런 방정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식을 살짝 이렇게 변형시켜서 동일한 근을 갖는 함수를 일단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K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K' 요 값을 찾고 싶어서
x를 살짝 먼저 이쪽으로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x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이걸 싹 넘겨놓고 x를 0으로 보냈더니 우리는 이 극한값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x를 0으로 보내면 이것들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남은 값이 여기는 1만 남아. 그럼 이 k'도 자연스럽게 몇이어야 되겠다? 1이어야 되겠다라고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여기다 정리해서 써볼게요. sin x라고 한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k'이 1이니까 1 곱하기 다시 넘겨서 x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를 1-파이분의 x 그리고 1 플러스 파이분의 x 다시 1-2파이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2파이분의 x 그 다음 다시 또 1-3파이분의 x 1 플러스 3파이분의 x 해갖고 쭉 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땅땅땅 계속 곱해지는 이런 함수가 바로 sin x의 그래프구나 라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3차 항의 개수를 찾을 텐데 요게 풀마 똑같은 값이 반복돼 있으니까 요걸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걸 x 곱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또 여기는 1 마이너스 2파이의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3파이의 제곱분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무한차수의 함수가 바로 sin x다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관찰을 할 텐데 뭘 관찰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x를 제외하고 이 뒷부분에 2차 항의 개수가 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차 항이라 그러면 어떤 거야? 하나만 2차를 쓰고 나머지는 다 1하고 곱하면 그게 바로 2차 항 앞에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2차 항 앞에 개수를 봤더니 2차 항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파이 제곱분의 1이 남고 나머지는 다 1을 곱하겠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항의 개수가 파이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또 요것만 2차 항을 쓰고 나머지들은 다 1차랑 곱하게 되면 또 2파이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앞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은 3파이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은 4파이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해 봤더니 이 값이 결국 x의 몇 제곱에? x 세제곱의 개수가 요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이 부분의 x제곱인데 여기다 x를 하나만 더 곱할 거기 때문에 그게 x 세제곱의 개수가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x 세제곱의 개수가 우리가 알고 있어. 여기에 뭐라고? 마이너스 6분의 1 x 세제곱이라고 x 세제곱의 개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세제곱을 지워버리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린 다음에 양변의 파이 제곱을 곱했더니 6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4의 제곱분의 1 땅땅땅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었던 이 무한대로 가는 이 값이 바로 6분의 파이 제곱이 된다라고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이 sin x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다항함수 그러니까 차수가 한정돼 있는 걸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끝도 없이 나가는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로 표현했을 때 끝도 없이 나가는 함수를 초월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sin x를 이렇게 초월함수로 만들어 놓고 이걸 근을 통해서 식변형을 했더니 이런 값들도 실제로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보시고 저런 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런 변형도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 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수학의 꿈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근사다항식 실제로 상학함수 도형의 극한에서 어떻게 쓰면 빨리 풀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